거지근성 남자라며 딸의 국제결혼을 반대했던 영국 귀족 어머니가 3년 후 완전히 달라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인 사위 때문에 딸과 3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던 런던 출신 전직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맥길의 놀라운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거지근성 남자와 결혼한다면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라며 딸을 집에서 내쫓았던 그녀였습니다. 3년간 끝까지 한국인 사위를 거부했던 엘리자베스는 결국 건강 악화 소식에 용기를 내어 딸 부부를 만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한국 땅을 밟은 엘리자베스가 단 며칠 만에 보여준 반응은 딸이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는 엘리자베스 쪽에서 먼저 깜짝 놀랄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토록 한국을 싫어했던 영국 귀족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엘리자베스의 놀라운 마음 변화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샬롯 맥길입니다. 올해 26살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가족과 등지고 살았다가 결국 그 사랑이 모든 걸 바꿔놓게 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저는 런던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맥길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아마 영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가문을 아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외무부 차관을, 아버지는 영국 상원의원을 지내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엘리자베스도 젊은 시절 상원의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런던 중심가에 있는 빅토리아 시대 저택에서 살았고, 주말에는 코츠월드 지역에 있는 별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인트 폴 여학교를 다녔는데, 이 학교는 영국에서 가장 명문으로 꼽히는 곳이에요. 어머니는 저를 정말 아꼈어요. 아들이 없어서 그런지 저에게 모든 기대를 거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샬롯, 넌 맥길 가문의 자랑이 되어야 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파티나 쇼핑에 관심이 많았는데 저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가난한 나라 이야기들이 더 궁금했거든요. 엄마, 왜 어떤 나라는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그런 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샬롯. 하지만 저는 계속 궁금했어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에 진학할 때도 국제개발학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그런 걸 배워서 뭐 하려고 하니? 차라리 정치학이나 경제학을 하면 안 되겠니?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정말 하고 싶은 공부였거든요. 옥스퍼드에서의 생활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도 많이 만났어요. 학부를 졸업하고 석사 과정에 진학했을 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국제개발 프로젝트 세미나가 있는 날이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NGO 관계자들이 와서 발표를 하는 자리였는데, 그 중에 한국에서 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박지환이라는 이름의 그 사람은 첫인상부터 남달랐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는데, 뭔가 조용하면서도 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가 발표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네팔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년간 현지에서 직접 학교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에 3시간씩 걸어서 학교에 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히 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용기를 내서 그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첫 만남이었어요.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지환 씨는 저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세요. 집이 가난해서 대학 등록금도 장학금으로 해결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부끄러웠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모든 걸 스스로 읽어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일을 하게 되셨어요? 군대에서 해외 봉사를 다녀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봤어요. 저희 가족이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저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 일했는데
지환 씨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학업 관련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됐어요. 지환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과제 때문에 밤을 새우면 도서관에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줬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산책하자고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제가 독감에 걸려서 기숙사에서 움직일 수 없었을 때였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정말 힘들었는데 지환 씨가 새벽에 기숙사로 와서 죽을 끓여줬어요. 이거 뭐예요? 삼계죽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아팠을 때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거예요. 그 죽을 한 숟갈 떠먹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웠는데 그보다도 누군가 저를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아플 때도 가정부가 만든 음식을 먹었는데 누군가 저만을 위해 직접 음식을 만들어준 건 처음이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천만에요. 빨리 나으세요. 그날 밤 지환 씨는 제 기숙사 복도 의자에서 밤을 새웠어요. 혹시 제가 더 아플까 봐서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는 더욱 깊어졌어요. 지환 씨는 저에게 한국 문화를 알려줬고 저는 그에게 영국 문화를 소개해줬습니다. 서로 너무 다른 배경에서 자랐지만 그게 오히려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친구가 생겼다고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점점 숨기기가 어려워졌거든요. 지환 씨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에 가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어머니는 제가 달라졌다는 걸 눈치채셨어요. 샬롯, 요즘 너 좀 이상해.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학업이 바빠서 그래요. 하지만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같은 학교 학생이니? 응. 네. 같은 학교에서 만났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언제 한번 데려와라. 엄마도 만나보고 싶다. 그 순간 저는 망설였어요. 어머니가 지환 씨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지환 씨에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당신을 만나보고 싶대요. 지환 씨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괜찮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뭔 소리예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걱정이 됐어요. 어머니가 지환 씨의 배경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이 안 됐거든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지환 씨를 집에 데리고 가는 날이었어요. 런던 시내에서 저희 집까지 가는 동안 지환 씨는 계속 긴장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엄마도 분명 당신을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도 사실은 확신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저희 같은 배경의 사람들하고만 어울리셨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뵀을 때 분위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지환 씨에게 정중하게 인사하셨고 지환 씨도 예의 바르게 응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처음에는 무난했어요. 하지만 점점 어머니의 질문들이 예리해졌습니다. 지환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부모님은 부산에 계세요. 아버지는 작은 제조업체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세요.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환 씨가 돌아간 후 어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샬롯, 그 남자, 우리와는 너무 다른 것 같지 않니? 무슨 뜻이에요? 엄마? 배경이나 환경이 말이야. 너희가 결혼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야. 그때부터 저와 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는 지환 씨를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저희 가문과는 맞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지환 씨 없는 인생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됐거든요. 그 후 몇 달간 어머니와 저는 계속 갈등을 빚었어요. 어머니는 지환 씨를 만날 때마다 점점 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셨습니다. 샬롯, 그 남자가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걸까? 무슨 말씀이에요? 생각해봐.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남자가 갑자기 영국 귀족 가문의 딸에게 관심을 보인다? 너무 뻔하지 않니? 어머니의 말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처음에는 배경이 다르다는 식으로 돌려 말씀하시더니 나중에는 아예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남자, 거지근성으로 내 귀족 배경에 기대려는 거야.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야. 샬롯.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머니가 지환 씨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엄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지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너는 세상을 몰라. 남자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모르고 있어. 특히 가난한 남자들은 더 그래. 매주 집에 갈 때마다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었어요. 어머니는 지환 씨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를 더욱 화나게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지환 씨가 저에게 한국 전통 은반지를 선물해 준 일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한국의 전통 은반지예요. 제 할머니가 주신 건데 샬롯에게 드리고 싶어서요. 그 반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은으로 만들어졌는데 정교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환 씨가 가족의 유물을 저에게 준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였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반지를 보고 더욱 화가 나셨어요. 봐라, 샬롯. 은반지야. 은반지. 우리 가문의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은반지를 주다니. 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환 씨의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마음? 정말 마음이 있다면 다이아몬드 반지라도 사줘야 하는 거 아니야? 자기 형편에 맞는 여자를 만나야지. 왜 감당도 안 되는 여자에게 달려들어? 어머니의 말이 점점 거세졌어요. 지환 씨를 감당도 안 되는데 덤비는 남자라고 표현하셨을 때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석사 논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였는데, 지환 씨가 저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해줬어요. 샬롯,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왜요? 논문 때문에 정말 바빠요. 잠깐만요. 일단 따라와 보세요. 지환 씨는 저를 옥스퍼드 근처 작은 공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작은 피크닉 테이블 위에 양초가 켜져 있고 한국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직접 만든 한국 음식들이에요. 불고기, 잡채, 김치찌개, 그리고 특별히 디저트로 호떡도 준비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지환 씨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 준비했는지가 느껴졌거든요. 양초 불빛 아래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을 보니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요? 어제 밤부터요. 샬롯이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날 밤 별빛 아래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한국 음식의 맛도 좋았지만 그보다도 지환 씨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공원에서 피크닉.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정말 여자를 사랑한다면 제대로 된 레스토랑에서 식사해야지. 왜 공원에서 도시락을 먹여? 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환 씨가 직접 요리해서. 직접 요리한 게 뭐 대단해. 가난하니까 돈 쓰기 싫어서 그런 거지. 우리 샬롯을 그런 식으로 대하다니. 어머니는 지환 씨가 하는 모든 일을 돈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셨어요. 진심 어린 행동도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로 해석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은 더욱 심해졌어요. 특히 지환 씨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는 더욱 의심하셨습니다. 봐라, 샬롯. 그 남자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너를 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잖아. 그건 지환 씨 일 때문이에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고 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그게 우리 가문의 딸과 결혼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야?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여기 남아서 일자리를 찾아야지. 어머니는 지환 씨가 저를 한국으로 데려가려는 것도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하셨어요. 마치 저를 영국에서 떼어내서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그 무렵 지환 씨가 정식으로 저에게 프러포즈를 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지환 씨와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가 무릎을 꿇더니 반지를 꺼냈어요. 샬롯, 저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 없는 제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 반지는 엄청 비싸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지환 씨가 자신의 형편에 맞춰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게 느껴졌거든요. 네. 좋아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날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는 그 반지를 보고 냉소적으로 웃으셨어요. 이게 프러포즈 반지야? 우리 가문의 며느리에게 이런 걸 주다니. 정말 뻔뻔하네. 엄마, 샬롯, 정신 차려. 그 남자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최소한 우리 가문에 어울리는 반지는 준비했어야지. 이건 완전히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어머니는 지환 씨가 가난해서 비싼 반지를 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 자체를 문제 삼으셨어요. 그 남자 분명히 나중에 우리 집안 돈을 노릴 거야. 지금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달라질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정말 격하게 싸웠어요. 어머니는 지환 씨를 기회주의자라고 부르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제 행복보다 체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체면이 아니야. 그 남자의 속셈이 뻔히 보인다는 거야. 거지근성으로 우리 가문에 기대려는 거라고. 결국 어머니는 저에게 최후 통첩을 하셨어요. 그 거지근성 남자와 결혼한다면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우리 가문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은 절대 허용할 수 없어.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머니가 지환 씨를 거지근성 남자라고 부르시다니 그렇게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그런 뜻이에요? 그래. 나는 그런 남자를 내 사위로 인정할 수 없어. 우리 가문에 자존심이 있어. 그날부터 어머니와 저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집에 가도 서로 말을 안 했고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지환 씨는 이런 상황을 정말 미안해했어요. 저 때문에. 어머님과 관계가 안 좋아져서 죄송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환 씨와 함께 한국에 가기로 한 거예요. 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정말 실망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 그럴 거야? 네. 제 결정이에요.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하지만 기억해둬. 나중에 그 남자 본색 드러나서 후회해도 늦어. 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저와 연락을 끊으셨어요. 제가 한국으로 떠나는 날에도 공항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정말 새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 때문에 힘들었지만 지환 씨가 많이 도와줬고 점차 적응할 수 있었어요. 지환 씨의 가족들은 저를 정말 따뜻하게 받아주셨습니다. 특히 지환 씨 어머니는 제가 한국어를 못한다는 걸 알고도 항상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비록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샬롯아, 우리 지환이 잘 부탁해 지환 씨.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 친어머니는 저를 거부하셨는데 지환 씨 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몇 달 후 지환 씨와 저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한국의 전통 혼례와 서양식 결혼식을 섞어서 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가장 아쉬웠던 건 어머니가 계시지 않다는 거였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퍼서 몰래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냥 엄마 생각이 나서요. 지환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언젠가는 어머님도 우리를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 후 1년이 흘렸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국제 NGO 일을 시작했고 지환 씨와 함께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어머니와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끔 영국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 어머니 소식을 들었는데 어머니도 저를 그리워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먼저 연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에드워드 경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샬롯, 내 아버지가 폐암 진단을 받으셨다. 뭐라고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래. 어머니가 정말 힘들어하고 계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프시다니 그동안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저는 바로 어머니께 연락드렸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아버지가 아프신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엄마, 아버지 상태가 어떠세요? 샬롯이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정말 지쳐 보였어요.
2년 만에 듣는 어머니 목소리였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 뵈러 가도 될까요? 와도 좋아. 아버지가 너를 보고 싶어 하셔. 그렇게 저는 급하게 영국으로 갔어요. 지환 씨도 함께 가자고 했지만 그때는 거절했습니다. 어머니가 지환 씨를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를 뵈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살이 많이 빠지셔서 예전 모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시고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샬롯이 왔구나. 한국에서 잘 살고 있었니?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그 남자는 어떠니? 너를 잘 대해주니? 아버지는 지환 씨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어요. 어머니와는 다르게 아버지는 제 선택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저에게 냉랭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프신 상황에서도 지환 씨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신데도 그 남자 생각밖에 안 하는구나. 엄마,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혼자 와라. 그 남자는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어머니의 마음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어요. 저는 다시 영국으로 갔고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샬롯아,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라.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그 말씀을 끝으로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 때 저는 지환 씨와 함께 왔어요. 어머니는 지환 씨를 보고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슬픔에 빠져 계셨거든요.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어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지내시는 게 어때요? 아니야. 난 여기서 살 거야. 어머니는 여전히 완고하셨어요. 그리고 지환 씨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잃은 슬픔 때문에 더욱 예민해지신 것 같았어요. 그 남자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도 편하게 보내지 못했어. 엄마, 그건 아니에요. 너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버지가 더 빨리 아프신 것 같아. 어머니는 심지어 아버지의 병까지 저희 탓으로 돌리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내 앞에서 사라져라. 결국 저는 어머니를 혼자 두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거든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컸지만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된 게 더 힘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지환 씨가 저를 걱정하며 물어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저를 정말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어머님도 많이 힘드실 테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어머니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가끔 안부 전화는 드렸지만 예전처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셨고 점점 말수도 줄어들고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걱정됐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전화를 드려도 냉랭하게 받으시고 저희를 만나자고 하면 거절하셨거든요.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어요. 저는 한국에서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어머니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에드워드 경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샬롯, 내 어머니가 정말 심각하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셨어. 그리고 요즘엔 식사도 거의 못 하신다더군. 체중이 10kg도 더 빠지셨고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어.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아프신 줄 몰랐거든요. 너희 어머니가 밥을 거의 못 드신다더구나. 내 얼굴이라도 보여주면 달라지지 않을까? 제가 바로 갈게요. 그래, 빨리 와라. 이번엔 정말 위험한 상태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혼자서 아버지의 죽음과 우울증을 견뎌내고 계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환 씨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가야죠. 지금 당장 하지만 엄마가 당신을 받아들일까요? 아직도 당신을 미워하시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어머님이 아프신 게 더 중요하잖아요. 당신이 한 번만 도와줘요. 어머님은 아직 저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밥 한 끼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급하게 영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런던에 도착해서 에드워드 경을 만났을 때 어머니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요양병원에 계셔. 정말 많이 변하셨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는 게 좋겠어. 그렇게 저는 3년 만에 어머니를 다시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지환 씨가 끓여주는 따뜻한 삼계죽 한 그릇이 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요양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예전에 당당하고 우아했던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앙상하게 말라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저를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엄마, 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지환 씨는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지환 씨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리고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간호사가 와서 말했어요. 어머님이 정말 식사를 안 하려고 하세요. 억지로라도 드셔야 하는데. 그때 지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식사 제가 준비해도 될까요? 어머니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지환 씨는 이미 가방에서 작은 전기솥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뭘 하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지환 씨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삼계죽을 끓여드리려고요. 어머님이 아프시니까 소화하기 좋은 걸로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지환 씨가 언제 이런 준비를 했는지 몰랐거든요. 가방에서 달고기, 인삼, 찹쌀까지 꺼내는 걸 보니까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한 게 느껴졌습니다. 지환 씨는 병실 옆 작은 간이 부엌에서 조용히 요리를 시작했어요. 삼계죽을 끓이는 동안 잡채와 불고기, 된장국까지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든 과정을 말없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표정은 여전히 차갑긴 했지만 가끔 지환 씨가 요리하는 모습을 힐끗힐끗 보시는 게 보였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드디어 음식이 완성됐어요. 지환 씨가 정성스럽게 상을 차려서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드셔보세요. 어머니는 처음에 고개를 돌리셨어요. 먹기 싫어. 엄마, 그래도 조금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삼계죽에서 나는 향기가 병실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고소하고 따뜻한 냄새였는데 어머니도 그 냄새를 맡으신 것 같았습니다. 지환 씨가 조심스럽게 삼계죽 국물을 떠서 어머니께 가져다 드렸어요. 한 숟갈만이라도 드셔보세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입을 벌리셨습니다. 그리고 국물 한 숟갈을 드셨는데 그 순간 어머니의 눈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이 맛, 어릴 적 아플 때 엄마가 끓여주던 그 맛이야. 어머니가 중얼거리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 후로 어머니는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많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거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지환 씨는 매일 어머니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드렸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지환 씨와 대화를 하지는 않으셨지만 음식은 드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간호사들도 신기해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식사를 하시네요. 뭔가 특별한 게 있나요? 셋째 날이었나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온전히 한 그릇을 다 비우셨어요. 지환 씨가 만든 된장국과 잡채, 불고기를 정말 깨끗하게 드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 음식들, 내가 정말 그렇게 하찮은 남자였던 건 아니었나 보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지환 씨를 인정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잠시 간호사를 부르러 병실을 나갔는데 복도에서 지환 씨의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제네바 일정은 변동 없이 추진합니다. 네팔 현장 보고서는 오늘 안에 검토할 겁니다. 그리고 영국 외교부와도 조율 끝났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 이번만은 제가 직접 처리해야 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네바, 네팔, 영국 외교부? 지환 씨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나요?
병실로 돌아갔을 때 어머니가 묻더라고요. 저 남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니?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지환 씨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지환 씨는 계속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만 했어요. 엄마, 지환은 옥스퍼드에서 저보다 먼저 졸업했어요. 국제개발학 박사예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지금은 UN 산하국제개발 NGO 자문관이에요. 엄마가 말하던 수준 있는 남자. 정작 엄마는 가장 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때 지환 씨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상 앞에 앉아 음식을 데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너도 옥스퍼드였다고. 왜 이제야 말하는 거지? 지환 씨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저는 어머니께 잘 보이기 위해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굳이 먼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한 밥 한 끼로 제 진심이 전해지길 바랐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말없이 국물 한 숟갈을 입에 넣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나도 젊은 시절 한국에서 한 남자를 사랑했었어.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이름은 민호. 예술학교를 다니던 사람. 나를 위해 매일같이 한식을 만들어주던. 그런데 내 가족은 그 사랑을 비웃었고 난 떠났어.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를 더 미워했던 거야. 내 과거를 들춰낸 것만 같아서. 하지만 사실은 딸이 너무 보고 싶었어.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도 저를 그리워하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 저도 엄마가 정말 그리웠어요. 저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감쌌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정말 많이 말라 있었지만 따뜻했어요. 지환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옳았어. 진심은 밥 한 끼에도 담길 수 있구나.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정말 오랜만에 가족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는 지환 씨에게 한국 음식에 대해 물어보시기도 하고, 지환 씨는 자신의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이세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소중한 걸 되찾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샬롯, 지환, 너희와 함께 한국에 가보고 싶어.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국을 싫어하시던 어머니가 직접 가보고 싶다고 하시다니. 정말이에요, 엄마? 그래, 지환 씨 고향도 보고 싶고 내가 놓친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되찾고 싶어. 그렇게 우리는 한국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날마다 한국에 대해 물어보시고 지환 씨는 정성스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흐르던 찬 공기가 된장국의 따뜻한 김처럼 천천히 풀려갔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 그릇의 따뜻한 밥이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준 거예요. 어머니가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하신 후 우리는 정말 꼼꼼하게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처음 타는 한국행 비행기라고 하시면서 정말 신기해하셨어요. 샬롯,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구나.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 우울하기만 하셨던 어머니가 다시 무언가에 관심을 보이시는 거잖아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항의 깔끔함과 질서정연함을 보시고 계속 감탄하셨어요. 여기가 정말 한국이야?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데. 지환 씨가 웃으며 설명해 드렸어요. 어머님, 한국도 많이 발전했어요. 곧 더 놀라실 거예요. 첫날 밤 우리는 지환 씨의 부모님 댁에서 머물렀어요. 지환 씨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머니를 정말 극진하게 모셨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지환 씨 어머니가 직접 끓여주신 미역국을 드시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 맛, 정말 깊고 진하네. 마음이 담긴 음식이라는 게 느껴져. 그날 밤 어머니는 지환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지환아, 내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처음에 너희 결혼을 그렇게 반대했었는데. 어머님, 저희 부모님은 어머님이 샬롯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하고 계세요. 다음 날 우리는 부산에 있는 지환 씨의 고향을 구경했어요. 자갈치 시장에서 싱싱한 회를 드시면서 어머니는 정말 즐거워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선한 회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바다 냄새가 그대로 나네. 시장 아주머니들이 어머니를 보고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웃음과 몸짓으로 충분히 소통이 됐습니다. 여기 사람들 정말 따뜻하구나.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친절하고. 셋째 날에는 서울로 올라가서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구경했어요. 어머니는 한국의 전통 건축물을 보시면서 계속 감탄하셨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우아했을까?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는데 어머니는 온돌 바닥이 따뜻한 게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정말 똑똑한 난방 시스템이네. 그날 저녁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샬롯아, 엄마가 정말 바보였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곳을 모르고 편견만 가지고 있었어. 지환 씨가 이런 곳에서 자랐다니. 당연히 좋은 사람일 수밖에 없겠구나. 마지막 날 남산타워에서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구나.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은 처음 봐. 사랑의 자물쇠를 걸면서 어머니가 직접 쓰신 글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샬롯과 지환의 영원한 사랑.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공항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샬롯, 지환, 나 한국에서 조금 더 살아보고 싶어. 정말이에요, 엄마? 응. 이곳엔 내가 잃었던 것들이 있어. 사람의 온기, 따뜻한 눈빛, 그리고 사랑. 그렇게 한국을 싫어하시던 어머니가 이제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하시다니. 엄마, 돌아가실 준비는 됐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 여긴 조금 더 머물고 싶은 나라야. 그날 우리는 계획을 바꿔서 한 달 더 머물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한국어도 배우시고 지환 씨 부모님과도 가까워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어요. 사랑해요. 같은 말들을 열심히 연습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기적 같았어요. 지금도 어머니는 매주 화상통화로 한국어로 인사하세요. 지환아, 오늘 날씨 어때요? 며칠 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 같아.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아. 지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밥 한 끼의 힘이 아니라 진심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진심은 언어나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으니까요. 지환 씨가 끓여준 그 첫 번째 삼계죽이 우리 가족의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한 그릇의 따뜻한 밥이 사랑을 전하고 편견을 없애고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준 거죠. 이제 우리는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습니다. 국경도, 문화도, 편견도 뛰어넘은 진짜 가족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